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레이즈 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가 gradient phi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물론 컬럼 벡터로 dphi dx1 dphi dx2 dphi dx3 라고 우리 다음과 같이 썼는데, 물론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벡터 노테이션으로는 dx1 e1 hat dphi dx2 e2 hat dphi dx3 e3 hat 이라고 쓰고, 우리 뭘 했었냐면 과연 다음과 같은 양이 우리가 벡터인가 하는 거를 우리 봤었죠. 물어봤었죠. 그래서 우리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엄밀한 그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성질이 뭐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가 하는 성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로테이션, 뭐 가장 간단한 거 우리가 좌표축을 잘 잡아서 Z축을 중심으로 한 적당한 파이나이트한 앵글 세타만큼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 물론 우리 아비트러리한 로테이션도 우리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코디네이트 액시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만 우리 그 간단한 경우는 XY 플레인에서의 로테이션만 생각하면 되죠. Z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 간단한 2디멘션에서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을 생각한 다음에 우리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로테이션인 경우 벡터가 과연 어떻게 트랜스폼 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먼저 2차원에서 먼저 로테이션을 생각해 보면, 2차원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Z축에 대해서 우리 로테이션을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 이쪽 방향으로 X방향, Y방향인데 우리 이거의 유닛 벡터를 EX hat, EX라고 쓸까? E1이라고 쓸까? E1 Y축 방향으로의 1, 2라고 쓰면 그거 나중에 이렇게 쓰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돼 있고, Z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좌표축이 회전이 되니까 세타만큼, 그럼 물론 이것도 세타일 테고, 요거는 EX hat prime, 회전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프라임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유닛 벡터로 주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임의의 벡터가 있을 때는 임의의 벡터는 우리가 EX와 EY 햇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거나 혹은 EX 프라임, EY 프라임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항상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EX 햇과 EY 햇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를 그 벡터의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라고 하고, 만약에 EX 프라임, EY 프라임으로 전개를 했다고 하면 EX 프라임, EY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양은 프라임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려면 먼저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로 따진 EX 햇과 EY 햇을, 이거 유닛 벡터를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로 우리 이제 베이시스를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당연히 그냥 쓰면 이거는 EX 틀림없이 이 양은 이것도 한 벡터니까 틀림없이 EX 프라임과 EY 프라임을 베이시스로 쓰면 EX 프라임 과 EY 프라임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을 테고, EY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X 프라임
EY 프라임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는 EX의 방향에서 뭐냐면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배웠으니까 이거에 EX는 어떻게 하나? EX 프라임으로 이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이 크기를 보면 되죠. EX에 비례하는 양, EX 프라임에 비례하는 양은 요거를 이 벡터를 여기에 비례하는 이 EX 프라임의 X 프라임에 평행한 방향과 뭐냐면 Y 프라임에 평행한 방향으로 서로 두 개의 썸으로 표현했을 때 그 중에서 EX 프라임 쪽으로 평행한 방향은 그게 바로 EX 프라임, EX 햇을 EX 프라임 햇과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 거랑 같은 걸로 쓸 수 있죠.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그러면 요거에 대한 Y 프라임의 성분은 당연히 EX 햇을 이 Y 프라임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역시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쓰면 EX 프라임 EY EX 프라임 EY가 X 프라임 성분이 어떤 프로젝션으로 얼만큼 주어져 있는가 또 EY 햇이 EY 햇 프라임 EY가 EY 햇 프라임 방향으로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고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코에피션트들은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일 먼저 요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나 EX가 있고 똑같은 길이로 EX 프라임 있으면 내가 뭘 그렸나 EX 프라임 여기서부터 요거에 수직인 요 성분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 뭐냐면 EX 햇 벡터는 틀림없이 이 벡터랑 이 벡터를 합한 양이랑 같죠. 근데 이 벡터는 유닛 벡터고 이 벡터는 X 프라임에 평행한 양, 이거는 이 Y에 평행한 양인데 요게 세타니까 요 크기는 이것도 크기가 1로 같으니까 그 중에서 이 크기의 요 크기는 요 크기랑 같을 테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 그림을 보면 우리 쉽게 알듯이 이게 코사인 세타 요 길이는 요거는 뭐냐면 이 길이의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양인데 그렇지만 이 길이는 그럼 따라서 사인 세타고 방향은 이 Y 프라임 햇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주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뭐 프라임을 안 썼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EY 프라임 우리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이 코에피션트들을 세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보려고 하면 이제 요 벡터들을 보면 되는데 이 벡터들은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 EY를 쓰고 싶은 거니까 EY 햇 그게 이쪽으로 EY 프라임이 있지만 요것도 어떻게 되냐면 수선을 그렸을 때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되는데 이 벡터는 Y 프라임 디렉션에 평행한 양, 이 벡터는 X 프라임에 평행한 양이죠. 여기서 세타는 이게 세타죠. 따라서 X에 평행한 양은 이 길이는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세타가 될 때고 방향은 EX 프라임이랑 비례하는 양이죠. 평행한 양이니까 사인 세타 EX 프라임 그 다음에 Y 방향에 비례하는 양은 다음과 같은 양이고 크기는 코사인 세타고 Y 프라임 방향이죠.
EY 프라임. 물론 우리가 이 관계를 거꾸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X 프라임, EY 프라임, 이거를 EX와 EY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는 EX 프라임과 EX의 그 사이의 스칼라 프로덕트, 이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는 EX 프라임과 EY의 프로덕트로 위에 있는 형태를 우리 그 프로젝션의 아이디어를 쓰면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우리 그거를 또 한 번 쓰지 않고 바로 맨 끝에 있는 식으로 세타에 관한 함수로 우리 쓰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어떻게 보냐면 또 그림을 다시 그리면 되니까 그림은 이제 이거 어떤 그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면 EX 프라임, 이게 EX 프라임이니까 EX 프라임 걸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요게 세타고, 그러면 이 벡터를 요 벡터랑 요 벡터의 합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EX에 비례하는 양이고 EY에 비례하는 양인데 그 크기는 요게 코사인 세타, 요 크기는 사인 세타죠. 밑에 있는 또 여기 있는 걸 보면 이 Y 프라임은 역시 삼각형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세타가 요게 세타니까 뭐냐면 이게 X에 비례하는 양은 크기가 사인 세타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윗식과 밑에 식을 보면 이거는 unprimed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XY 유닛 벡터를 primed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X 프라임, Y 프라임의 유닛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낸 거고, 이건 그 반대로 primed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유닛 벡터를 unprimed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유닛 벡터로 나타낸 거죠.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보면 아주 좋은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요 관계는 저거랑 똑같은 X와 프라임과 언프라임을 바꿔놓고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 바꾸면 되죠.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세타만큼 회전한 EX 프라임, EY 프라임은 거꾸로 EX 프라임, EY 프라임을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그 아이디어를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다음과 같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그 안에 있는 적당한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벡터는 사실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인디펜던트하게 정의할 수 있는 양이에요. 다만 그 양을 우리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거를 unprimed 코디네이트에서 쓰자면 당연히 그거는 유닛 벡터를 쓰면 EX와 EY에 대한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 앞에 붙어 있는 거를 AX, AY, 이게 뭐냐면 AX, AY는 unprimed coordinate 시스템에서 벡터 A의 컴포넌트죠. 물론 이거를 primed coordinate에서 쓸 수 있냐? primed coordinate에서도 물론 쓸 수 있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AY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럼 AX와 AX 프라임이 같냐? 전혀 같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X는 X축에서의 프로젝션이지만 AX 프라임은 X축에서의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르지만 그 둘 사이에는 데피니트한 X 프라임, AY 프라임과 AX, AY 사이에는 데피니트한 릴레이션이 있다 이거예요. 그 릴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냐면 아니 여기가 아니라 이 식을 보면 EX hat, EY hat을 EX 프라임, EY 프라임으로 쓰면 그리고 나서 다 전부 다 정리를 해서 EX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양이 AX 프라임, EY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양이 AY 프라임으로 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쓰면
ax 코사인 테타 EX 프라임 마이너스 사인 테타 EY 프라임 더하기 AX AY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뭔가 사인 테타 EX 프라임 플러스 코사인 테타 EY 프라임 헷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쓰고 이거를 EX 헷 너무 여기다 쓰니까 좁나? EX 헷 프라임으로 끄집어내면 AX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AY 사인 테타 EY 프라임 헷은 B라는 양은 살펴보면 마이너스 AX 사인 테타 더하기 AY 코사인 테타 따라서 요게 AX 프라임 뒤에 있는 게 AY 프라임이죠. 그래서 우리 그 관계를 보면 프라임드 A가 벡터라고 하면 그거의 프라임드 코디넷에서의 X 컴포넌트는 언프라임드 코디넷에서의 XY 컴포넌트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코사인 테타 AX 마이너스 사인 테타 AY AY 프라임은 나 지금 이거 뭔가 부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느 하나 다 마이너스가 하나인데 왜 두 개가 생겼지? AX가 이게 플러스죠. 자, 잘못 썼지. 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사인 테타 AX 플러스 코사인 테타 AY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양이 뭐가 벡터냐면 코디네이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X 컴포넌트와 Y 컴포넌트가 다음과 같이 바뀌는 방법이 코디네이트 벡터랑 똑같이 변환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변환하면 벡터라 그랬죠. 똑같은 방식이란 게 뭐냐면 이거에 지금 이게 여기다가 R 벡터라는 게 X, E, X, Y, E, Y로 주어지고 이거 단위 벡터가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가를 보는 거랑 요거랑 똑같이 변환하면 우리 그게 바로 코디네이트 벡터랑 똑같이 변한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제대로 썼지? 오케이. 프라임드 코디넷에서의 단위 벡터가 언프라임드 코디넷에서의 단위 벡터로 되는 방법. 우리 이게 어떻게 이걸로 쓸 수 있냐? 왜 그럼 코디네이트 벡터가 트랜스폼하는 거랑 똑같냐? 이 양변에 코디네이트 벡터 R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알 수 있어요. R을 주면 요거는 X 프라임이죠. R의 X 프라임 성분이니까. X 프라임이 코사인 테타 X 더하기 사인 테타 Y죠. 그 다음에 이거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테타 R.EX는 R의 X 성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X 요건 Y가 되죠. 그래서 우리 바로 요 코에피션트들이 바로 코디네이트 벡터 XY가 로테이션에서 트랜스폼 할 때 XY 성분이랑 똑같죠. 이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있는데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A가 벡터라면 A의 성분이 프라임드 코디넷에서의 각각의 X, Y 성분이 언프라임 코디넷에서의 X, Y 성분과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 릴레이션은 코디네이트 벡터 R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트랜스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트랜스폼을 해야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주 어렵게
썼지만 우리 조금 더 푸시를 해보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거는 우리 다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컬럼 벡터로 쓰면 우리 지난번에 벡터는 전부 다 컬럼 벡터 혹은 그의 듀얼 스페이스의 로우 벡터로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쓰면 이거는 AX, AY 리니어한 릴레이션이니까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서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와 컬럼 벡터 AX, AY를 곱한 형태로 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마이너스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그래서 우리 이거를 요 양을 우리가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S라고 쓰면 S로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걸 거꾸로 하면 AX, AY는 A는 이거를 AX 프라임 AY 프라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는데 물론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 이것도 틀림없이 A가 벡터라면 이 양을 트랜스포머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냐면 A와 A 프라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E와 E 프라임 사이의 관계 요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까 지오메트릭하게는 그걸 거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을 S 프라임이라고 하면 A 이거는 S 프라임 A 프라임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다가 양변에 다시 S 여기다가 다시 윗식에다가 S 프라임을 양쪽에 S 프라임을 어플라이하면 S 프라임 벡터가 아니지 A 프라임은 S 프라임 SA가 되고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다 다시 요식을 주면 A가 되죠. 따라서 S 프라임과 S를 곱한 양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요거랑 요거를 곱해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족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족하고 지금 2디멘셔널 로테이션에서는 모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리얼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요거 S의 인버스는 요걸 보면 S 프라임이 바로 S의 인버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S의 인버스는 요 2x2 매트릭스를 보니까 요게 S고 요게 그럼 S의 인버스인데 둘 사이의 관계는 요거를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요걸 바꾼 거랑 똑같죠. 그런 걸 우리가 뭐냐면 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S 인버스가 S 트랜스포즈가 되는 경우 트랜스포즈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엘리먼트들을 전부 다 뒤집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의 모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리얼하고 그거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와 같은 매트릭스를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S와 S의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매트릭스 S를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그때 그러면 로테이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때 S가 오소고널 매트릭스, A'과 A가 오소고널 매트릭스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이어서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소고널 매트릭스라는 건 이게 오소고널한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하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디파인을 해요. 이제 물론 나중에 이게 그럼 오소고널하지 않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리얼하지 않고 컴플렉스 넘버인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좀 더 일반적인 매트릭스를 생각할 수 있을까? 있죠. 우리 그 경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 그거는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불러서 다른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우리 그 성질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2차원에서 어떤 벡터가 어떤 양이 벡터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그 양을 로테이션을 시켜보면 된다. 코오디네이트를 로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로테이션에 따라서 그 양의 x, y, z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양이 과연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코오디네이트 벡터랑 똑같은 방법으로 트랜스폼을 하느냐 하는 걸 찾아보면 된다는 게 벡터, 이 양이 벡터인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이 짓을 했는가가 헷갈리죠. 왜 이걸 했더라?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벡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배웠으니 그러면 이제 과연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벡터냐 하는 거를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기 전에 지금 2차원에서 했으니까 2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각각의 컴포넌트를 보는 걸 배웠으니까 3차원으로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다만 노테이션이 조금 복잡해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려면 이 매트릭스를 3x3 매트릭스로 써야 되니까. 하지만 단지 그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그걸 보면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3D에서 보면 역시 3D에서도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볼 수 있는데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뭐였었냐면 S가 뭐였더라? A'를 A로 주어졌으니까 이건 뭐냐면 A 코오디네이트 벡터로 보면 프라임드 코오디네이트를 언프라임드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유닛 벡터로 바꿀 때도 역시 S를 쓰는 거니까 S는 앞에 붙어 있는 아까 그때 EX 프라임 이제 1, 2, 3를 씁시다. 프라임, E2 프라임, E3 프라임을 E1, E2, E3 1, 2, 3가 X, Y, Z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때 E1 프라임을 A1 hat, E2 hat, E3 hat 리니어 컨비네이션 쓸 때 요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는 요것과 요거의 프로젝션이죠. 요거의 E1에 대한 프로젝션이죠. 요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는 E1 프라임이 여기 있는 프로젝션이죠. 그래서 우리 그걸 생각해 보면 E1 프라임이 E1에 대한 프로젝션, E1 프라임이 E2에 대한 프로젝션, E1 프라임이 E3에 대한 프로젝션.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E2 프라임의 E1 프로젝션, E2 프로젝션, E3, 3 프라임. 그래서 우리 요 안에 있는 인덱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EI hat EJ로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로테이션은 EX 프라임, EY 프라임 혹은 AX 프라임, AY 프라임은 AX, AY의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2차나 3차 뭐 이런 복잡한 식이 아니라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보면 이 양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예를 들면 x1 프라임은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x3라고 하면 요게 뭐에 해당됐냐 하면 E1 프라임의 E1 디렉션, 요거는 E1 프라임의 E2 디렉션.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요 앞에 붙어 있는 양은 뭐냐면 dxi 프라임을 로 나눈 거랑 같다 이거예요. 1차식이니까 다음과 같은 넘버로 주어지겠죠.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건 다시 보면 이거는 뭐냐면 unprimed 코디네이트에서 i 쪽의 디렉션이 j 쪽의 컴포넌트가 얼마나 있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 xi 프라임 중에 j 컴포넌트가 xj 컴포넌트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렇지만 스칼라 프로덕트는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지금은 이 i 프라임이 이 j에 얼만큼의 컴포넌트가 있냐고 본 프로젝션이 어떻게 되느냐고 보지만 거꾸로 이제는 이 j 프라임이 xi 프라임 쪽의 성분이 얼마 있느냐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를 우리 역시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조건을 쓰면 이거는 dxj dxi 프라임 이라고 쓸 수도 있죠. 어디서만? 카르티션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만 그래요. 다른 것에서는 뭐냐면 E1, E2, E3가 각각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래요. 이게 성립하는 거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르티션 코디네이트에서만 성립해요. 또 하나 주의할 거는 그러면 이거의 인버스인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할 때는 어떤 양을 픽스 했는가를 잘 봐야 되죠. 이거를 했을 때는 뭐죠? xj 이외에 다른 x들을 픽스한 거고 이거는 xi 프라임을 제외한 나머지 x 프라임들을 픽스한 거예요. 우리 픽스한 게 다르죠. 어쨌든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쓰면 뒤에 있는 걸로 쓰면 이게 dx1 프라임 2 dx1 프라임 dx3 dx1 프라임 뒤에 있는 거는 dx2 아니지 dx1 dx2 프라임 왜냐면 요게 위에 있는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dx2 프라임 dx3 dx2 프라임 마지막으로 dx1 dx3 프라임 dx2 dx3 프라임 dx3 프라임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S죠. 우리가 gradient phi가 벡터냐?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 프로블럼 솔빙을 할 때 우리가 물었던 질문을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gradient phi가 벡터냐 하면 gradient phi가
primed coordinate에서의 gradient phi가 unprimed coordinate에서의 phi에 s를 apply 한 거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같으면 벡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gradient phi를 apply 하면 d phi dx1, d phi dx2, d phi dx3를 apply 하면 컬럼 벡터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텀은 d phi dx1, dx1, dx1 prime, d phi dx2, dx2, dx1 prime, d phi dx3, d phi dx3, d1, dx prime. 다시 말하면 summation j가 i가 1부터 3까지 dxi, dx1 prime, d phi dxi로 쓸 수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는 1부터 물론 3까지고 dxi, dx2 prime, d phi dxi. 세 번째 것도 dxi, dx3 prime, d phi dxi. 다음과 같이 썼죠. 이게 partial derivative의 definition에 의하면 이게 바로 d phi dx1 prime이죠. 그죠? 이거를 x1 prime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x1 prime을 이거 phi가 x1, x2, x3니까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x1을 x1 prime에 대해서 미분하고 2, 3를 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partial derivative의 definition의 룰에 의하면 이게 바로 d phi dx1 prime, 두 번째 것도 d phi dx2 prime, d phi dx3 prime. 이게 바로 정확히 phi. 여기 prime을 붙인다는 거는 differentiation을 취하는 거에 prime을 전부 다 붙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게 S 곱하기 gradient phi이기 때문에 gradient phi는 벡터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죠? 우리 앞으로 해서 gradient phi는 벡터라고 쓰고, 그러면 우리가 gradient 이 뒤에 있는 phi는 스칼라니까 임의의 스칼라인 경우에도 항상 벡터가 되니까 우리 gradient라는 거를 따로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예요. C라고 쓰면 이 양은 로테이션에 대해서 벡터로 트랜스폼을 하는 양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안에는 뒤에 무슨 펑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주어져 있죠. 오퍼레이터란 건 뭐냐면 이걸 뒤에다 어떤 함수를 넣었을 때, 거기다 어플라이 했을 때 새로운 함수를 나타내는 룰을 정해주는 양들을 전부 다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함수를 거기에 대응되는 다른 함수에 대응시키는 방법, 미분을 통해서 대응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ddx, ddy, ddz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 양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인데 벡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이드 처음으로 우리가 디파인한 다음과 같은 양은 뒤에 꼭 스칼라 함수를 주지 않고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자체로 벡터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phi가 적당한 dr만큼 변했을 때의 인피니테시멀한 변화, 토탈 디퍼런셜은 우리가 gradient phi dr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dr이
phi가 constant인 surface 위에서만 움직이는 dr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phi가 constant인 surface가 있는데 dr은 이미 막 바꿀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그 surface 위에 있는 벡터로 한정을 하면 그 경우는 d phi가 0이죠. 그죠? phi가 constant인 surface에서 dr이 surface 위에서만 움직이도록 만들면 phi가 constant, 소위 말하는 equipotential surface 위에 있기 때문에 d phi는 0이죠. 무슨 말이냐면 gradient phi는 그 점에서 그 surface의 탄젠셜한 플레인에 평행인 플레인, 접하는 플레인의 수직이에요. 자, gradient phi는 항상 그래서 접하는 constant인, phi가 constant인 surface의 한 점에서 거기에 접하는 평면에 항상 수직이라 이거예요. 이게 0이면. 자, 그러니까 gradient phi가 가지는 geometric한 meaning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dr이 그러면은 꼭 phi가 constant인 surface가 아니라 그럼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물론 임의의 방향이라는 거는 그 방향의 유닛 벡터만 고르면 되죠. 우리 그런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ds만큼 움직였을 때 phi의 변화는 뭐 우리가 d phi ds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거의 수직인 방향의 gradient phi가 있고 surface에 요거의 변화를 보면 되니까 phi hat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도입한 directional derivative라고 해요. u hat 방향으로 갔을 때 phi가 얼만큼 변하냐 하는 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directional derivative를 정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드디어 벡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러면 몇 가지 gradient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친숙해지기 위해서 몇 가지 example을 우리 보면 되죠. 몇 가지 example은 3개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먼저 책에 나와 있는 directional derivative에 대한 example을 보면 phi라는 함수가 x제곱 y 플러스 xz라고 하면 이거가 a 방향으로 a가 뭐냐면 이 I hat 아까 e랑 ij랑 뭐 다 바꿔가면서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요 방향으로 포인트 1, 2, 마이너스 1에서 이 방향으로 갔을 때 phi가 얼만큼 바뀌느냐 다시 말하면 d phi ds를 보자는 거죠. 이거는 gradient phi u hat 유닛 벡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유닛 벡터 여기 대신에 이 방향의 유닛 벡터는 이건 유닛 벡터가 아니죠. 더하면 크기의 제곱이 얼마가 되면 4, 4, 1이니까 9죠. 크기가 3인 벡터예요. 우리 u 벡터는 3인 벡터니까 3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그 방향의 유닛 벡터가 되죠. 이걸 계산하는 거야. gradient phi는 이거 계산하면 되죠. 첫 번째 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y 플러스 z y, 그러니까 컬럼 벡터인데 내가 그냥 쓰기 쉽게 로우 벡터로 그냥 쓴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 y로 미분하면 x제곱, z로 미분하면 x. 따라서 이거는 요거에다가 요걸 하면 3분의 2 2xy 더하기 z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플러스 3분의 x 라고 집어넣고 x에다가 xyz에 1,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gradient phi가 뭐냐면 그 gradient phi가 constant인 surface에서 그거에 접하는 어느 점에서 접하는 탄젠셜 플레인에서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으로 phi가 변하는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제일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쪽 방향이 제일 많이 변하니까 gradient phi에 대한 definition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말고 그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phi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directional derivative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example x 3승 y 제곱 z가 12면 이게 1, 마이너스 2, 3이 틀림없이 이 서피스 위에 있죠.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이때 요 점에서의 요 점에서 이 서피스에 접하는 탄젠셜 플레인의 식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탄젠셜 플레인의 식은 어떻게 구하나? 탄젠셜 플레인의 식은 W를 x 3승 y 제곱 z라고 놓으면 이게 컨스탄틴 서피스에서 컨스탄틴 서피스에서 그거의 수직인 방향이 그리고 요거의 그레디언트 W라고 했죠. 그럼 그레디언트 W의 방향에 대해서 요 점에서 수직인 플레인의 식을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먼저 그레디언트 W를 계산을 해봐야 되죠. 이거는 첫 번째는 3x 제곱 y 제곱 z, 두 번째는 2x 3승 yz, 그 다음에 세 번째는 z 컴포넌트는 x 3승 y 제곱. 이거에 1, 2, 3이 뭐야? 우리 요거를 r 제로 벡터라고 하면 여기다 1, 마이너스 2, 3을 집어넣으면 1, 4, 3 36 1, 마이너스 2, 3이면은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면 4. 근데 이거는 이 방향은 뭐냐면 그 방향만 따지면 적당히 똑같은 똑같은 포지티브 넘버로 나눠도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거에 4의 배수 복잡하니까 9, 3, 1의 디렉션과 똑같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R0라는 점에서 지금 구한 요 양이 그레디언트 W에 비례하는 양이 뭐가 있었냐면 9, 마이너스 3, 1이에요. 자, 그럼 이거의 수직인 탄젠셜 플레인은 뭐냐면 이 벡터의 수직인 플레인을, 요 점을 지나는 수직인 플레인을 구하면 되죠. 그거 어떻게 구하나? 이게 수직인 플레인이 있으면 그 안에 임의의 점이 있으면, 플레인 위에 임의의 점이 있으면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수직인 R을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그 점에서 요 벡터가 R 마이너스 요 R0, R0고 요게 임의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R이고 요게 R0면 요 양은 R 마이너스 R0. 요 점에서의 벡터 이게 0인 조건을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쓰면 물론 R0에서 이게 다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R0에서 그래서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 1에서 비례한 양이고 R 마이너스 R0 여기다가 뭐냐면 R이 얼마야?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Z 마이너스 3 이게 0이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9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배 y 플러스 2 플러스 c 마이너스 3가 0인식이 바로 그 점에서 그 서피스에, 요 서피스에 접하는 플레인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오케이. 이거는 구체적으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나 그레디언트 파이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우리 조금 더 추상적인 문제를 풀어보면
세 번째 example. R의 n승에 대한 그레디언트입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근데 R은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dr d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r분의 x죠. 2분의 2x니까 2 요거 분의 2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dr dy는 r분의 y, dr dz는 r분의 c. 따라서 그레이디언트 r은 r의 n승 중에서 n이 1인 경우는 우리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아까 했었죠. 뭘 했었냐면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ex hat ddx dr dx니까 r분의 x 플러스 ey r분의 y ez r분의 z.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걸 r분의 1로 묶으면 x 곱하기 ex hat 더하기 y 곱하기 ey hat 더하기 z 곱하기 ez. 이게 뭐죠? r 벡터죠. 그래서 r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이거는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이건 미분을 한 거니까 길이의 차원이 없는 양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r 방향의 유닛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의 함수는 항상 r 레디얼 방향으로만 정해진다 이거예요. 우리 이걸 했으면 우리 이제 r의 n승을 할 수 있죠. r의 n승은 dr의 n승 dx는 예를 들면 이거는 체인룰을 쓰면 먼저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다시 x로 미분하면 되니까 이게 r분의 x인가? 그래서 뭐냐면 nx r의 n-2승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죠. 따라서 그레이디언트 r의 n승은 n r의 n-1 그레이디언트 r 뒤에 있는 게 r hat 벡터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일반적으로 r의 n승이라고 했지만 우리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이 쿨럼 포스나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인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가 r분의 1에 의존하는 경우 포스는 다음과 같은 양에 비례하죠. 이게 뭐죠? 위에 거에 보면은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해당되죠. 우리 이거는 r 제곱분의 r hat. 물론 r이 0인 곳에서는 미분할 수 없어요. 또 그러면 지금은 r의 n승과 같은 r의 파워만 봤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임의의 특별한 경우를 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r만의 함수 벡터가 아니라 r의 크기 스칼라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이게 phi라고 하면 d phi dx는 역시 체인 룰을 쓰면 df dr dr dx 이게 r분의 x죠. 자, 따라서 gradient phi는 df dr x 컴포넌트는 r분의 x, y 컴포넌트는 r분의 y, z에 대해서 r분의 z 유닛 벡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r만의 함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구하는 것 중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벡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벡터가 되고 따라서 벡터 오퍼레이터 자체를 벡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럼 당연히 이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다른 양들도 디퍼런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가 벡터면 거기다 다른 벡터를 어플라이해서 스칼라를 만들 수 있죠. 지금은 스칼라에다가 벡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취해서 벡터를 만드는 오퍼레이션을 했지만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벡터 오퍼레이터라면 그거를 다시 어떤 벡터 V가 있으면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스칼라가 될 거라 이거예요.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양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복잡한 용어로 부르느냐? 다이버전스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보면 다이버전스는 따라서 데피니션은 X 컴포넌트를 끄집어내서 dx, dvx, dx, dvy, dy, dvz, dz죠. 이제는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그레이디언트 R을 계산을 했었죠. 다이버전스 R은 물론 이거는 그냥 쓰면 X를 X로 미분하고 Y를 Y로 미분하고 Z를 Z로 미분한 거에 더한 거 3이죠. 다이버전스 R은 3이죠. 그래서 우리 다이버전스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FR의 R hat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조금 아까 FR을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FR을 R에 대해서 미분한 거 R에 비례하는 거라고 했죠. 요건 어떤 양의 이게 F'이면 더 재밌겠지만 이 양은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졌다면 이건 틀림없이 어떤 R만의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취한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example을 기억을 해보면 그거에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예요. 이건 R hat을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지? R분의 R 벡터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ddx R분의 xf R 우리 이걸 다 전부 다 쓰면 되죠. 데피니션에서 쭉 쓰면 돼요. F는 R만의 함수라는 걸 아니까 R에 대한 디펜던스는 내가 굳이 쓰지 않고 이러고 체인 룰을 쓰면 되죠. 체인 룰은 X 요거를 여기다 어플라이 하는 거랑 여기다 어플라이 하는 거 두 개의 체인 룰로 쓰면 첫 번째는 X에만 미분하는 거 이것도 Y에만 미분하는 거 Z에다가만 미분하는 걸로 하면 R분의 FR, R분의 F, R분의 F가 나니까 R분의 3F 3F가 나오고 요거는 플러스 X 이거는 DDR R분의 FR 에다 그 다음에 R을 X로 미분하면 되죠. R을 X로 미분하면 R분의 X제곱이죠. 뒤에 것도 똑같이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죠. 그렇죠? 그 뒤에 거를 R분의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R분의 Y 하고 여기 똑같은 양이 나올 테니까 그걸 다 더하면 이게 R제곱이 되니까 이건 R이죠. 그럼 이걸 또 다시 체인룰을 써서 왠지 그럼 R에 대해서 쓰면 첫 번째는 F를 먼저 미분하면 df, dr 그 다음에 R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에다가 R제곱분의 F 그래서 이거는 R분의 F니까 R분의 EF 더하기 df, dr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다이버전스를 우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한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이렇게
다이버지 한다는 게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죠.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 지오메트릭한 걸 생각해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제일 쉽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다 공부를 했었던 어떤 플루이드가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플루이드가 있어. 플루이드는 우리가 나타내려면 작은 엘리먼트를 잡으면 이 엘리먼트가 아주 작으면 이 안에 있는 거의 단위 부피당의 질량은 rho.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유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때 움직이는 속도를 v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필드죠. density field, velocity field죠. 근데 어느 한 요 작은 부피를 이렇게 지나가는 flow rate은 rho 곱하기 v로 쓰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가 그럼 다음과 같은 각 점에서 density가 rho고 각 점에서의 fluid가 지나가는 velocity를 v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한 요 작은 dx, dy, dz라는 상자 안을 지나가는 flow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flow rate는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flow rate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양, 그 볼륨으로 들어오는 양에서 나가는 양을 빼면 되죠. 그게 net flow죠. 그리고 net flow rate를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인피니트 굉장히 확대해서 그렸지만 뭐냐면 이게 dx, dy, dz. 그래서 x 방향으로, 물론 y, z 방향을 다 알 수도 있지만 먼저 x 방향으로 여기가 가운데가 x고 다 그러면 2분의 dx, 2분의 dx만큼 나오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양,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양, x방향으로는 이렇죠. y방향, z방향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 양을 더하면 되니까 우리 이 양은 rho flow rate이 vx, x 성분 어디냐면 가운데가 x라고 하면 2분의 dx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거는 x축 이쪽에 반대 방향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rho vx, x 마이너스 2분의 dx. 다 이거는 각 점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단위 이 면적을 통해서 나가는 플로우 레이트는 더하면 되죠. 게다가 거기다 에어리어를 곱하면 되죠. 에어리어가 dy, dz. 이게 뭐죠? rho vx라는 양을 x 플러스 2분의 dx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dx의 차이를 구한다는 건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데리버티브의 데피니션으로 쓰면 d dx rho vx dx예요. 자, 차이를 보면 뭐냐면 요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dx의 first order까지만 끄집어내면 zeroth order는 서로 캔슬이 되고 2분의 dx 마이너스 2분의 dx인데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dx가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걸 다 쓰면 ddx rho vx dx dy dz가 되죠. 이걸 y, z 방향으로 한 걸 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 z에 대한 미분을 우리 다 봐야 되니까 그 양은 net flow per unit time flow rate. net flow rate를 계산하는 거는 x 방향, y 방향을 다 합하면 dx, dy, dz가 되죠.
만약에 이 플루이드의 플로우가 중간에서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컨티뉴어스한 플로우가 있으면 여기 넷 플로우의 변화는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이 안에 질량이 작아질 테고,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게 많으면 질량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그 경우는 저 안에 있는 질량의 변화는 dx, dy, 밀도에 대한 변화 dx, dy, dg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로우가 커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면 이 안에 어떤 dx, dy, dg라는 볼륨 안에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그 안에서 나가는 넷 플로우 레이트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이게 밖으로, 이게 플러스면 밖으로 나가는 건데 밖으로 나가는 거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임의의 볼륨 dx, dy, dz에 대해서 성립하면 여기서 dx, dy, dz를 나눠줘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는 서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성립하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많이 본 것처럼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다이버전스라는 양은 어떤 주어진 볼륨 안에서 뭔가 나가는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뭔가 나가는 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의 어떤 양의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어떤 그 안에서 임의의 작은 인피니테시멀 볼륨을 잡았을 때 그 볼륨을 통해서 V라는 양이 밖으로 나가는 넷 플로우를 인피니테시멀 볼륨에서 나타내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어널리시스에서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한 가지만. 그러면 어떤 양의 다이버전스를 취했더니 0이다. 0이라는 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게 있는 거죠. 그 뭐냐면, 그러면 B라는 필드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보면 마그네틱 필드도 그렇게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가는 플로우 라인이, 벡터의 라인이 다음과 같이 되면, 그 중에서 소스고 싱크면 요 주위에서 어떤 인피니테시멀한 볼륨을 잡아도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같으니까 다이버전스 B가 0이죠. 그렇지만 이걸 포함하면 다이버전스 B는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소스나 싱크를 포함하는 곳을 인피니테시멀 볼륨이 차지하면 다이버전스 B는 0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썼을 때 일렉트릭 필드에서 일렉트릭 차지 근처에다가 항상 잡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나가거나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곳에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소스나 싱크가 없어야 되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자신의 꼬리를 물면 돼요. 둘이 만나면 안 돼요, 벡터가.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방향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돼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 B가 0이 되는, 어느 곳에서나 0이 되는 필드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빙빙 도는, 이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다가 인피니테시멀한 볼륨을 잡아도 항상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가 같죠. 그래서 어디서나 0이 되는 경우, 다이버전스 B가 0이 되는 필드를 우리가 빙빙 도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그네틱 필드를 배웠을 때 코일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 것처럼 그럴 경우는 모든 곳에서 다이버전스 B가 0인 경우를 B를 솔레노이달 필드라고 불러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른 오퍼레이션이 뭐가 있는가 잘 알죠? 뭐가 있냐면 벡터 오퍼레이터로 다이버전스를 다른 벡터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서 스칼라를 취했으면 벡터
프로덕트를 취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오퍼레이션의 가능성도 있죠. 이거는 우리 컬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거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